삼성전자가 1.5% 하락했습니다. 전일 4분기 실적 쇼크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잠시 후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3.5% 하락했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 가격은 어디일까요? 잠시 후 확인할게요. 이월드가 돌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에코바이오 미니박스 돌파 상한가고요. 이렌시스 M&A 기대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삼성의 사업 강화 및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M&A 대상 회사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봇 사업 세게 밀고 있다. 삼성 로봇 플랫폼 구축 중이다. 라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로봇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이렌시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에브리봇, 우린 PTS, 레인보우 로보틱스, 스맥, SBB테크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렌시스는 과거에도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감속 모터, 유일 공급사로 삼성의 로봇 분야 M&A로 부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렌시스의 월봉입니다. 작년에 로봇 테마가 강했을 때 사상최고가 돌파하면서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3개월 음봉, 3음봉류 조정이 나오고 이번에 세게 올랐고요. 일봉 차트 보시면 21선 위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뉴스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전고점 매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로봇 테마가 오래 쉬었고 삼성발 로봇 테마가 오늘 부각이 됐는데 이 전고점 매물 소화를 확인하면서 눌림 시에는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매물 소화 조정이 이쁘게 나오면 접근할 수 있겠죠.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친환경 연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 에코바이오 상한가 기록하고 그린케미칼, KC코트렐 등이 상승했습니다. 에코바이오 주봉입니다. 박스권 움직임이죠. 크게 박스권 4,300원에서 5,000원이 박스 하단, 9,000원에서 9,500원이 박스 상단입니다. 일봉 차트상 미니박스를 돌파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입니다. 거래대금 1,300억 수반하면서 미니박스를 돌파해서 그 다음 저항 자리까지 가려는 힘이 있는 상황입니다. 8, 9천원의 매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토스의 IPO 입출 제안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토스 상장 기대감으로 관련주 이월드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국전자 인증, 라온시큐어 강세 보였습니다. 이월드의 주봉 차트입니다. 과거 2022년 지지받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고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여기서 저항받다가 오늘 돌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토스 상장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돌파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다음 저항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죠. 주봉의 242평 그리고 22년도에 저항받았던 자리 2,000원대 후반이네요. 이월드 일봉인데요. 12월 20날 토스 상장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급등했다가 긴 윗꼬리 음봉으로 고점 대비 밀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횡보성 움직임이 최근에 나왔는데 오늘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역시나 상한가 다음날 급등할 때 쫓아가면은 물릴 가능성이 높겠죠. 앞에 주봉에서 봤던 것처럼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조정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토스 상장 전에 이벤트를 앞두고 조정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접근하면 이후에 상장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 차례 상승하겠죠. 온라인 쇼핑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선전, 유튜브 쇼핑 채널 오픈 등 온라인 쇼핑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전자결제 관련주의 수혜가 부각됩니다. NHN KCP가 15% 1,170억 거래대금 수반했고요. 한국전자인증, 카페24, 레뷰코퍼레이션 등이 상승했습니다.
N, KCP 월봉인데요. 크게 한번 하락했죠. 크게 여기도 하락했고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지막 하락은 완만한 하락이 나오고 지지난달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거쳤는데요. 조정이 상승은 강하고 조정이 A, B, C 완만하게 떨어졌고 거래가 줄다가 거래가 급증하면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로 접근하는 거죠. 전고점이나 481선 저항에서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 회복 논의를 했는데요. 저출산이 또 강조되면서 관련주 깨끗한 나라, 삼성출판사, 아가방 컴퍼니, 네오팜 상승세 보였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AI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3일째 급등했습니다. GPT 스토어에 한글과 컴퓨터의 제품 입점을 적극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주봉을 보면 2만원 저항을 돌파하면서 23,000원대 저항까지 갔는데요. 거기서 한번 부딪히고 또 매물소화 돌파하면서 그 다음 저항 27,000원 중반까지 올라갔는데 또 여기에 저항이 강합니다. 절대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고 다만 이렇게 힘있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는 지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7천억 터졌고요. 오늘 분봉을 보면 23,000원 후반의 저항에서 부딪혔는데요.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움직인 종목은 이미 4일 급등했잖아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첫 조정 확인하고 공략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 자회사인 칼리버스와 함께 CES 2024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전격 공개하면서 16.6% 급등했습니다. 거래대금이 1,400억이고 거래 증가율이 전일 대비 1,500% 터졌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입니다. 다만 주봉 월봉 보면은 저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4만원 부근에 저항이 있고 매물대가 좀 두껍습니다. 네. 이런 자리는 올라갔다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항 부딪히고 바로 빠지거나 올라갔다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 리스크가 매우 크고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후에 이쁜 눌림, 이쁜 매물소화 조정이 나타난다면 단기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메타버스의 선도주는 아니니까요. 선도주와 함께 반드시 봐야 됩니다. 메타버스 선도주 4x4가 24% 급등했다가 플러스 3%로 끝났고 MP가 16% 급등했다가 플러스 2%로 끝났습니다. 모두 윗골이 긴 음봉이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액이 컨센 대비 5% 낮게 나왔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42% 낮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4년 1분기도 역시나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2차전지 관련주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입니다.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눌림이기 때문에 61선 첫 눌림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미리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 여기서 강하게 올라갈지 약하게 올라갈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는 거죠.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11선도 우하향, 21선도 우하향, 그리고 전고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눌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영상에서 5일날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A, B, C 조정이 완만하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21선 부근이나 5일선에 해당하는 30분의 62평 부근, 21선, 5일선 그리고 여기 상승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지받았던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여기가 된다.
30분의 122평 요 회색선 11선에 해당하는 자리고 여기 저항받았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초가가 5일선과 21선 아래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초보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21선과 5일선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30분의 242평이 일봉상 21 이평선, 30분의 62평 녹색선에 해당하는 것이 일봉상으로는 5일선이죠. 근데 그 자리를 시초가가 갭으로 깨고 나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매수하면 절대 안 되죠. 어떤 지지가 있는데 지지 가능성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갭으로 깨고 그 아래에서 시가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하나의 중요한 지지가 깨지면 그 다음 지지를 향해 갈 확률이 높다. 그럼 그 다음 지지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지지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죠. 여기 검정색 선 일봉상 환산하면 21선, 녹색선 일봉상 5일선, 그리고 지지받았던 수평선이 이제는 저항. 그래서 하락이 완만하게 나오다가 강해졌고 그리고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 예측하되 예단하면 안 됩니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이죠. 에코프로 BM의 월봉 차트입니다. 장기 상승 추세 살아있고요. 혹시라도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 상승 추세대 하단, 전저점 부근 혹시라도 눌리면 조로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상단으로 그냥 올라가면 상단에서는 분할 청산으로 대응을 하면서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과거의 중요한 자리에서 작년 11월 지지가 나왔고 상승을 세게 했지만 저항에서 부딪힌 모습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주봉상 12평, 22평 겹쳐있는 자리에서 지지 양봉이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 많이 빠지면 그 부근까지 빠지고 거기서는 지지 반등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5위평, 22평 골드가 났고 12평, 22평 골드가 난 상황에서 상승이 강하고 완만하게 눌리면 다시 한번 또 지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만에 안에 반등 시도가 나오다가 깨진다면 그러면 박스권으로 볼 수 있고 박스 하단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시나리오를 여러 개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 BM 30분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 오늘 저점이 지켜지는 게 필요하겠죠.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 장중 고점을 넘어가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야 다시 단기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하는 거고요. 오늘 저점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 다음 중요한 자리는 여기죠. 여기서 보시면 28만원 초반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5일날 거기서 아침에 살짝 눌렸다가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혹시 내려온다면 오늘 저점에서 반등 시도가 나오다가 깨진다면 이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고 거기서는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제 LK99 개발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공식 선상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벤트 노출이 되면서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늘 그렇죠. 이벤트 전에 미리 오르고 재료 노출되면 하락하고요.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1월 5일 영상에서 T-로보틱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국내 대기업의 물류 로봇 개발 공급 업체로 선정되면서 T-로보틱스가 급등을 했는데 그 당시 주봉 차트 영상 주봉 차트 분석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와서 또 전고점을 보러 가는 힘이 작용한다. 조정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드렸는데 5일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날 작은 도지가 나왔습니다. 상승에서는 거래가 많고 조정에서는 거래가 작고 아래꼬리 달린 도지 형태가 나왔죠. 3일선에서 지지가 되는 도지가 나왔는데요.
분봉을 보면 5일날 강하게 올라가고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8일날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면서 끝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살짝 눌렸는데 저점을 깨지 않고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눌렸는데 저점을 지키면서 들어올리면서 끝났고,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빠진 거죠. 5일날 의미 있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고 8일날 3일선 도지 지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첫 눌림, 3일선 첫 눌림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온 겁니다. 네, 자동일지 차트 매매 내역을 보면요, 8일날 도지를 만든 날 3일선 첫 눌림 도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에 종가 매수를 했고, 그 다음날 급등해서 분할 청산을 했고요. 어제 다시 지지가 나오는 모습에 종가 매수를 하고 오늘 아침에 상승해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확대해서 보면은 마지막에 손절한 게 있는데요. 이걸 3분봉으로 보면은, 3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다시 보면요,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에 매수를 짧게라도 수익이 나겠다 싶어서 했는데 깨지는 모습에 바로 1%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 기준이 짧은 자리니까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좋은 타점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먹을 때는 기본 4, 5% 먹고 잃을 때는 1% 잃고 이렇게 손익비를 좋게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2019년 12월에 3일선 기법 영상을 올렸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3일선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2024년 새로운 버전으로 꿀팁을 추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홍보 시간, 차원이 다른 퀄리티의 초급 플러스 아카데미 실시합니다. 2024년 첫 아카데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어제 메타버스 테마가 강했고 MP가 완전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인데 이렇게 역H쇼를 만들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다만 추격 매수는 조심하고 조정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급등을 했다가 빠졌습니다. 17% 급등했다가 보합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항상 이 라운드 피겨 등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 확인하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5,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있는데 오늘 4,995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 5,000원 부근은 과거에 이렇게 지지가 나왔던 자리죠. 지지가 나왔던 자리고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었던 자리입니다. 더 과거에 보면 여기도 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었고요. 이렇게 지지 또는 저항의 접점이 많은 자리는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121선, 241선 보이지 않지만 481선 다 우하향 역배열이거든요. 역배열 중에 올라가면 저항에서 부딪히고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4x4도 그렇고 MP도 그렇고 강하게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왜 갑자기 이렇게 쉽게 급락을 하나, 그런 의문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봉이나 주봉 저항이 있고 특히 역배열 중에 올라가서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 부딪히면 단기 급락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를 보고 맹신하거나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매수나 매도 타점의 확률을 높여줍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종희 삼성 부회장 로봇 사업 구체적 진행 방향 제시 소식에 로봇 관련주 급등했는데요. 이렌시스 상한가, 에브리봇, 우린 PTS, 레인보우 로보틱스, 스맥 강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법률 개정안 의결 소식에 관련주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KC코트렐 강세 보였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NHN, KCP, 한국전자인증, 카페24, 레뷰퀘이션 강세 보였습니다. 토스 상장 기대감에 이월드 상한가 기록했고요. 한국전자인증, 라온시큐어 강했습니다.
그 외에 방산주, 건설주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급등에다가 오늘 급락을 했고요. 어제는 메타버스가 강했고 오늘 아침까지 강했지만 빠르게 하락을 했고 로봇 관련주가 새롭게 급등을 했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발견했을 때 이미 급등했다면 보내주고 다음 타점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의 특징주 한빛레이저, 테림포장, 에코바이오, 이월드, 이렌시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이월드, 롯데정보통신, 한글과 컴퓨터, 시노팩스, 3S, 유니테크노입니다. 코스피가 0.75% 하락했습니다. 보합권 출발해서 오전장 흘러내리고 오후장에는 횡보하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2,100억, 기관이 1,400억 팔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5일선 이탈 음봉이 나왔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신호가 있는데요. 연말 연초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1월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연말 이후에 처음으로 5일선을 음봉으로 깼습니다. 조금은 안 좋은 신호인 것이 주봉을 보면 최근에 연속 양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연속 상승, 양봉이 여기 한 주 음봉이 있었지만 상승이었고요. 계속 상승을 했는데 10주 연속 상승했고 11주 연속 상승하다가 윗꼬리 음봉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번 주에 주봉이 윗꼬리 음봉으로 완성이 되면 특히나 앞에 양봉을 많이 감쌀수록 단기 고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시세라는 게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만 없고요. 11주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는데 10주, 11주 상승이면 당연히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1월 효과, 연초 효과가 있었고 그게 지금 연초 효과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2월 초에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주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이 시작되면 설 연휴 전까지는 좀 재미없는 장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거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 파란색 선 1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1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11선이 깨지면서 그날 11선이 깨지는 날 2% 급락하면서 21선까지 내려갔는데 만약에 내일 11선이 깨진다? 그러면 21선까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 매매 선수들 중에는 이렇게 지지받던 자리 깨지면 일단 비중 왕창 줄이고 또 다음 달 초 설 연휴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유동성이 약하겠는데 좀 비중 줄여놓고 살살 해야 되겠는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코스닥 10주 연속 상승했고 11주 상승하다가 윗꼬리 음봉인데 이번 주 음봉으로 끝나면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2,300억, 기관이 500억 매도했고요. 하락 종목수가 1000개로 많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4원 상승하여 1320.1원.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가 2% 급등했고 중국 홍콩 증시는 약세입니다. 미 증시 선물 약보합 수준이고요. 코스피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2.8%, 삼성 SDI가 3.5% 하락했고 반면에 기아 1.5% 상승하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알테오젠 4.6%, 레인보우 로보틱스 5.9%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에코프로 머티, 네이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솔케미칼,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퓨처엠, 코스닥 기관 순매수 상위에 에코프로 머티, 카카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 상위에 에코프로 머티, 카카오, 삼성 SDS, LG화학,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엔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노믹트리, 카페24, LNF, 코스닥 기관 순매수 상위에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 상위에 알테오젠, LNF, 파마리서치, 아이센스, 위메이드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